10년차 직장인 여자 주식 실패로 아파트 경매당하고 노숙까지 가게 된 사연. 오늘은 10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모은 전부를 주식으로 날리고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노숙까지 하게 된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돈 잃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노숙을 하던 그 시간이 사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잠든 시간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25세 중견 제조업체 영업팀으로 입사했어요. 특별한 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취업이 됐으니까 간 거였어요. 일이 재밌진 않았는데 못할 것도 없었고 월급은 꼬박꼬박 나왔고 10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35이 됐을 때 통장에 모인 돈이 1억 3천이었어요. 적금이랑 청약이랑 다 합쳐서요. 그게 제 전부였는데 그 당시엔 그게 꽤 된다고 생각했어요. 2020년이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잠깐 폭락했다가 급격하게 반등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전부 주식 얘기를 했어요. 점심 먹으면서도 어떤 종목 샀다, 얼마 벌었다, 그 얘기가 매일 나왔어요. 저는 그때까지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팀장이 삼성전자 샀다가 2달 만에 700만 원 벌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가 당기는 거예요. 내가 10년 일해서 1억 3천 모을 동안 이 사람은 2달에 700만 원을 번 거잖아요. 처음엔 5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조금, 카카오 조금, 당시 핫하던 바이오주 조금 샀어요. 한 달 지나니까 620만 원이 됐어요. 2달 지나니까 780만 원이 됐어요. 저는 그때 이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아니, 솔직히는 내가 좀 보는 눈이 있나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상승장이었던 거예요. 아무거나 사도 오르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제 실력으로 착각했어요. 그해 말에 3천만 원을 더 넣었어요. 그게 4개월 만에 4,800만 원이 됐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진짜 손이 떨렸어요.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 맞나 싶어서요. 직장 10년 다닌 것보다 주식 몇 달이 더 빠른 거잖아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판단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2021년 초에 저는 전세 아파트를 나와서 분양권이 있는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입주까지 1년 반 남은 신축이었는데 프리미엄이 이미 좀 붙어 있었고 계약금이 4,5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추가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중도금이 2억 2천이었어요. 저는 그때 주식 수익이 계속 나고 있으니까 중도금은 수익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계산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계산인데 그때는 진짜 그게 논리적으로 느껴졌어요. 문제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어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성장주들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도 잠깐 조정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바이오주가 반 토막 났을 때 오히려 더 샀어요. 저점 매수라는 말을 믿었거든요. 그게 다시 반 토막이 났어요. 사도 내려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유튜브를 달고 살았어요. 주식 유튜버들이 매일 올리는 영상을 보면서 어디가 오를 것 같다는 말에 따라 샀어요. 한 유튜버가 강하게 추천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 말을 믿고 남은 돈 거의 전부를 넣었어요. 그 종목이 3개월 만에 80% 빠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유튜버가 미리 사놓고 추천한 거였어요. 소위 말하는 작전이었는데 저는 그 사람 구독자 수 보고 신뢰했던 거예요. 투자 계좌 잔액이 700만 원이 됐을 때 저는 현실을 직면하기 싫어서 계좌를 안 열었어요. 진짜로요? 앱 알림도 껐어요. 보면 더 힘드니까요. 그렇게 3주를 버티다가 어느 날 열었더니 430만 원이었어요. 안 보는 동안도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점에서 아파트 중도금 납부일이 다가왔어요. 2억 2천 중에 첫 회차가 3,700만 원이었는데 저한테 현금이 없었어요. 주식 계좌에 430만 원, 일반 통장에 생활비 포함 900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한도 최대로 당겨서 2,500만 원이 나왔고 나머지는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카드론으로 막았어요. 첫 중도금을 막았는데 그 다음 회차는 4개월 뒤였어요. 그 4개월 동안 저는 주식으로 만회하려고 했어요. 2,500만 원 신용대출이 있는데 그 일부를 다시 주식에 넣은 거예요. 이미 잃은 상태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식이 안 되면 전부 끝이라는 걸 아니까 주식이 돼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한 거예요. 결과는 예상하시는 대로예요.
두 번째 중도금을 막지 못했어요. 납부 기한이 지나면서 계약 위반이 됐고 분양 계약이 해지됐어요. 계약금 4,500만 원은 위약금으로 몰수됐어요. 저는 4,500만 원이랑 주식 손실을 합쳐서 그 시점에 총 1억이 넘는 돈을 잃은 상태가 됐고 신용대출 이자에 카드론 이자까지 매달 나가야 했어요. 직장은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이 320만 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자만 빠져나가는 게 80만 원이 넘었고 전세 보증금은 이미 없어서 월세방을 구해야 했는데 보증금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터넷에 보증금 없는 방을 검색했어요. 고시원이 나왔어요. 월 35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거기가 제가 갈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공간이었거든요. 고시원 첫날 밤을 기억해요. 방이 정말 작았어요. 한 발 뻗으면 벽이었고 창문이 없는 방이었어요. 거기 누워서 천장 보는데 이게 내 상황이구나 싶었어요. 10년 동안 일해서 여기 왔구나. 근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더 잃을 게 없다는 느낌이 주는 이상한 편안함이랄까요? 그게 진짜 편안한 게 아니었지만 그 시기엔 그게 편안함으로 느껴졌어요. 고시원에서 2달을 살다가 관리비 포함 정산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건물을 팔려는 거였는데 그 사정을 모르고 저는 갑자기 짐을 싸서 나왔어요. 그게 11월이었어요. 다음 고시원을 알아봤는데 당장 보증금 10만 원도 카드로 긁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며칠 사이에 저는 처음으로 밖에서 잤어요. 서울 시내 24시간 카페에서 이틀을 버텼어요. 짐은 코인 락커에 넣었어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눈 감고 있으면 직원이 와서 흔들었어요. 그러면 또 한 잔 시키고요. 그렇게 이틀을 보냈는데 그게 노숙이에요? 집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아침에 카페에서 나와서 화장실에서 씻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다시 카페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사흘째 되는 날 회사 후배가 눈치를 챘어요. 제가 같은 옷을 며칠째 입고 있었거든요. 직접 물어보지는 않고 언니 요즘 힘들어요? 라고만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뭔가가 무너져서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퇴근 후에 후배한테 전부 말했어요. 후배가 자기 원룸에 당분간 있으라고 했어요. 좁아도 괜찮다고요? 저는 그 말에 거절을 못했어요. 자존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제안이 너무 고마워서 말이 안 나왔어요. 후배 집에서 한 달을 신세졌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처음으로 내 상황을 숫자로 냉정하게 정리했어요. 갚아야 할 돈, 이자, 월급, 최소 생활비. 감정 빼고 숫자만 보니까 오히려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 신청을 했어요. 담당자가 제 상황 들어보더니 개인 워크아웃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채무를 한꺼번에 못 갚는 대신 장기 분할 상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자도 일부 감면되고요. 신청하고 승인이 나기까지 2달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보증금 30만 원짜리 고시원을 다시 구했어요. 후배한테 빌려서요. 그 고시원에서 워크아웃 시작하면서 매달 조금씩 갚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월 18만 원이었어요. 그게 가능한 금액이었거든요. 18만 원이 얼마나 적어 보여도 내가 갚고 있다는 게 달랐어요. 빚이 줄어드는 숫자가 처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 힘든 시기에 오히려 일에 집중하게 됐어요. 딴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일하는 동안만큼은 다른 걸 생각 안 해도 됐거든요. 그게 성과로 이어졌는지 이듬해 팀장 대리 역할을 맡게 됐고 거기서 인센티브가 조금씩 나왔어요. 그걸 전부 갚는 데 썼어요. 한 푼도 안 쓰고요. 3년이 걸렸어요. 워크아웃 시작하고 3년 만에 전체 채무의 70%를 갚았어요. 나머지 30%는 올해 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시원에서 이제 작은 원룸으로 나왔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짜리예요. 이사 오던 날 짐이 별로 없어서 혼자 다 날랐는데 방에 짐 내려놓고 나서 창문 여니까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문 있는 방이 그날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주식은 지금 안 해요? 앱도 없어요? 주변에서 어떤 종목이 좋다는 얘기가 들리면 그냥 흘려요? 무섭거나 유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어요? 제가 잃은 게 돈만이 아니었거든요. 3년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고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웃지 못했고 미래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시간들이 돈보다 더 아까웠어요. 10년 동안 모은 걸 다 잃고 고시원 살다가 카페에서 이틀을 버티다가 다시 시작한 사람이에요, 저는. 화려하게 회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달 18만 원씩 갚으면서 창문 없는 방에서 창문 있는 방으로 옮겨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속도예요? 그리고 그 속도로도 된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